그리고 나중에 한다 쳐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자가. 그죠?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두 점을 찍고 규자 쓴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유자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점을 찍고 이거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는 한번 다시 온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된 것 같지 않구나. 두 점을 찍고 이거는 뭐 하나 잘못 쓴 것 같아. 뭐 하나 이거 잘못 써서 그냥 놔둔 것 같은데 원래는 두 점을 이렇게 쓰고 아니면 두 점을 쓰고 이거부터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네? 그러니까는 두 점을 찍고 이렇게 한번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될 텐데 이러고 올라가면은 안 되겠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가로 공부하냐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어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거는 지금 송가정 경우에 외에는 전부 이렇게 쓴 거 없고 이건 뭐 하나 잘못 쓴 거다 분명히 있고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게 맞다. 이게 맞아. 놓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게 뭐 귀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귀화. 네. 여기다가 책받침만 넣는데 유적이 적자는 물론 뭐 이렇게 해서 6점 찍은 거니까 이걸 하나 그은 거죠. 유적이 현존하고 존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아들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서상 존 무사라. 여기서 이걸 한번 보죠. 우리가 마을 이을 이자 이거는 원래 해자로 보면은 그렇게 활시름을 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윗부분을 까꾸로 반대로 바꿔 순서로.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요거는 지압이 부자를 봐서 활시자를 볼 경우나 지압이 부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거든. 활시는 이렇게 넣거든. 이게 같이 지금.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또 하나 다른 거는 다를 이자. 다를 이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점을 따로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를 이자는 이게 요거하고 조금 마을 일자고 다른 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바전자를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게 그를 가로 긋고 하나 가로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넣고 이렇게 넣어줘. 조금 다르지 지금. 조금 다르게. 마을 이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다른 이자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들어가서
요 부분을 지금 하나, 둘, 셋으로 넣은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요 컨댔잖아 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니까 컨댔잖아 들어가고 하나 더 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하나 긋고 요거 컨댔자 붙인 거죠. 하늘 천자로 오거나 지압 육자로 온 거죠. 안에 거를. 그러니까는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넣고 이렇게 쓴다. 이게 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혼돈이 가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마이자하고 구분이 안 가게 한 경우도 있는데, 그 분명히 이거는 다를지만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딜럼 찍고 이렇게 쓰고. 요 부분을 이렇게 가는 거죠. 넣고 이렇게 분명히 쓰고. 날짜는 이렇게 쓴다. 하여튼 요 부분은 조금 알아두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무사 이 억자도 원래 자는 지금 원래 두 가지 쓰는데 이렇게 쓰죠 억자가. 근데 이걸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를 다 쓰는데. 그래서 저를 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행서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 두 점을 놓고 이렇게 옮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나왔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와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 들어가고 점 찍고 이렇게 점 찍는 거예요. 두 개 된 경우는 두 개 넣고 이렇게 점 찍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점 찍었지 지금. 양자는 다 아는 거고 시우리 자나 이런 양자를 그냥 이렇게 위에 가로 그냥 하나 긋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양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저 억양, 이거 변양자고 여기다 손수변 넣으면 이제 들어 올릴 양자고 좌표선은 다른 건 뭐고 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실사니까 그래서 보일 시자니까 이렇게 놓고 그냥 구부렸어요. 이렇게 보일 시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하나 긋고 이렇게 보일 시자를. 그래서 소누가 이야기도 안 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까지만 한 단밖에 못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78년도에 그 대만, 이 지금 중국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 교류가 있으니 대만하고 이러면서 한중 사법학회 대회를 그저 동방연세학 국제련 국제석법연합회라는 데서 이게 같이 그 교류하면서 학술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때 임창 선생님이 초소의 예술성이라는 걸 발표하셨는데 그때 이게 이 양반 자필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원고를 내줬던 거예요. 그때 자필이에요. 임창 선생님 자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복사해서 논아주고 그때 그걸 세미나 하셨는데 그걸 내가 그때 참석했다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에서 나왔길래 생각나서 한번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 양반이 초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대강 초소에 대한 그 역사를 조금 여기다 기술해놨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초소의 예술성 그래서 제3차 한중석법학대회 발표 강연 원고
1978년 6월 12일 서울세종문화회관 그래서 초소의 발생 그래서 이건 뭐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뭐 기록을 그때 들은 건데 글씨가 전에서 예로 그래서 글씨가 주로 그 진나라의 전에서 이건 그 얘기죠. 진나라에서 대개 전 그러면 그 대전보다는 그냥 소전을 주로 전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개 전 그러면 이제 진나라 때 소전에서 그 다음에 한나라 예로 또 한나라 예에서 초록 자체가 변한 것은 모두 복잡해서 간소애로 그러니까는 아주 복잡한 번체에서 핵수가 간단해지는 간소로 발전시켜 변화하는 사회의 추세에 적응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에서 나온 것이며 여기서는 저 얘기가 서체가 발전하기를 각골문대의 각골문에 시작을 해서 그게 주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각골문에서 그 다음에 청동문화기가 되면 청동기 시대에서 준물 시대가 나오면서 세부치나 동을 녹여서 준물 얻은 시대이기 때문에 글씨 다시 회화적으로 또 번체로 복잡해져 갑니다. 대전 때라서. 그래서 대전이 이제 주로 은말서부터 주대에 걸쳐서 청동기 시대 그래가지고 진나라까지 청동기가 이어지죠. 철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존이 준나라 멸망하고 진나라가 되면서 소존으로 바뀌어서 이제 일종의 전서도 이제 귀족화돼 가지고 나왔다가 한나라에 가서는 이제 예서로 이제 다시 조금 전보다는 더 간편하게 돌아간 거죠. 그리고 또 예에서 다시 예에서 사실은 해행초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해행초가 그래서 한꺼번에 예에서 다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진나라 전서부터는 일종의 행성 문서화의 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종의 제사 지내거나 하늘에 뭐 점을 치거나 기타 제왕이 뭐 순수하게 그 지배를 밑에 하층 계급의 지배를 위해서 그 신성 문자로 주로 사용했던 건데 진나라에서 그렇다면 귀격화 문자를 시켜서 일종의 행정 문서로만 있어서 기록이 이제 그 남는 게 그 소종들은 그 진시황이 순수비 주로 이제 진시황이 나라를 그 평정하고 크게 그 돌린 다음에 그 외곽지에다가 돌비를 세우면서 이제 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그 진시황의 공적을 기록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 문서자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예로 와서는 이게 좀 많은 그 한나라가 번창하면서 외곽지에 특히 그 지금 얘기하는 서북 쪽에 그 한나라가 그 돌고라고 저쪽 지금 외부에 지금 얘기하는 실크로드 쪽까지 번창하면서부터 그런 외곽지에 군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둔전 주로 저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농사짓고 병적 기업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행성 문서가 아주 다양화되는 거예요. 한나라에 와서. 그래서 지금 한목간 남아 있는 게 거의 지금 행정 문서화인데 뭐 병적 읽기, 뭐 창고의 목록 작성, 뭐 여러 가지 뭐 경문 이런 등등의 기록 문서예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 그 주로 주간, 목간에 기록이 돼가지고 남아 있으면서 그게 행정 문자가 되려니까 일종의 병상 기록이나 여러 가지는 우리가 호적 기록부에 있는 호적의 면석이들이 호적정이었듯이 일반 글씨로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예서도 결국은 해서 행서 초까지 예서 필법이 결국은 필법은 예서로 남으면서 행초로 많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는 정중하게 남아있는 즉 돌에 남아있는 뭐 예기비든지 장천비든지 남아있는 것들은 국가에서 정중화됐기 때문에 귀격화시켜서 딱 돌에다가 한 장 한 장 썼지만 목간이나 죽간 같은 데는 일종의 행성무저니까 즉시 붓으로 그거는 돌에 각을 한 거고 그럼 돌에 각을 할 때는 글자를 두 번, 세 번 쓸 수도 있고 글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갖다
바꿨을 수도 있어 비료화를 딱딱시킬 수 있지만 일종의 종이나 목간이나 기록 문서는 그 당시에 그때 빠른 필적으로 기록을 해두는 게 중요하니까 간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목간 서체라는 거는 그 돌에 남아 있는 석비의 그 정중한 예기비나 장점비나 기타 뭐 진사예비나 여러 가지 남아 있는 한 예비에 비해서는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동체가 돼 있다. 이 붓의 움직임이 여러 잘 한꺼번에 연결해 쓰는 게 있어. 예서가. 그럴 경우 때문에 결국은 움직이는 서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로 한 나라의 목간 서체는 필법은 예서면서도 주로 그 남아있는 형태는 움직임이 보인다. 동태로 남아있다. 근데 돌에 남아있는 많은 예서들은 형태야 정태. 전부 다 머물러 있는 형태로 남아있다. 그렇게 바뀌면서 주로 이 한성문서화되는 쪽에서 전부 다 지금 행서, 초서 거의 해행초화돼가는 형태가 벌어져가지고 이때 거의 목간에 보면은 상당한 예서의 기본이 다 나와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립되지 않은 서체도 중간 서체 예도 아니고 해서도 아니고 행도 아니고 어딘가 다르게 쓰는 변이체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목간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때 다 쓰는 사람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무슨 뭐 돌아갈 귀자 같은 거나 이런 자를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썼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귀자를 쓰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문자가 남아있다. 그래서 한목간 속에는 우리가 다시 지금 쓰고 있는 자형 보다도 예술성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자형이 꽤 많다. 한목간이 따로 뽑아서.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익숙해지는 활자로 나와 있는 또는 기타 정중에 남아 있는 서체보다는 더 뭔가 새롭고 변이가 있고 하는 그런 예술성을 가진 서체가 남아 있는 게 지금 한목간이 많다. 그건 이제 중간에 문자를 정립하면서 없앴지, 안 썼지, 그죠? 안 썼는데 한목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한목간은 특히 새로운 서체 예술성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자체 공부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한목간이다. 그래서 근래에 이 새로운 발견 중에 새롭게 찾아서 나와 있는 지금 서체상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다 100년 이내일 거예요. 100년 이내에 1900년대에 발견된 각고라고. 그러니까 벌써 1900년 이전에는 많은 학자들도 각골문을 못 봤다. 그러니까 1900년대에 각골문이 나와서 그 각골문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될 게 그다음 한목간도 1900년대에 발견됐다. 주로 한묘들을 동항에서 그 많은 한묘들을 발견하면서 그런 목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목간의 서체들도 근래에 100년 이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롭게 더 파고들고 공부해야 될 자료가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두 문제를 여기다가 문자 어차피 오는 길에 한번 정리 걸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약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새로운 것과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심리에서라거나 또는 미의식을 전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새로운 서체를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적응해서가 아니라 자체에서 그냥 빨리빨리 행정문서로 빨리 쓰기 위해서 초가 나왔다 이런 소리죠. 오늘날 학생들은 한자를 활자로 배워왔기 때문에 초소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기하는 것을 보면 종종 자기만이 알고 다른 사람은 보아도 무슨 자인지 알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흘림체의 자형을 볼 수 있는데 초소는 당초부터 이렇게 해서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는 임창 선생님의 이제 상당한 이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는 자를 다 한자를 알고 그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걸 전체 쓰는 다 자체를 알고 문자를 아는 사람이 흘렸었기 때문에
그 틀려 쓴 것들이 다 연결해 보면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쓰는 건 상당히 다른 얘기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임상선님 개인적인 생각. 어쨌든 그와 상당히 유사한 거라고 생각해서 좀 갖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벌써 소전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 전한 시대에 와서는 차츰 보편적으로 실용면에 이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소전서부터 일반 그 실용면에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소전이 일종의 행정문서화에서 이제 실제로 그 실용화되기 그 전까지 실용화 아니라 거의 점을 치거나 그 보면 신성 문자로 썼다고. 대전만 해도 다 마찬가지. 대전만 해도 제사용, 제기에 다 기록된 문자거든요. 그게 특별히 일반 사용 문자가 아니라 제기에 기록된 문장들이다. 이것은 계속 출토되고 있는 당시의 유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 예는 다소의 이형자가 없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일자 일형이어서 독자가 보고서 곧 그 자형을 알아볼 수 있는데 반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과 예는 대강 지금 전과 예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소전이 얘기고 여기서 임창선이 말씀하시는 건 소전 얘기고 예는 주로 석비 얘기예요. 이게 한간의 세계 아니라 석비에 남아 있는 지금 정중하게 국가가 기록 공적이나 이런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상당한 사대부들이나 이름이 명망 있는 사람들의 그 비들을 세웠을 때 정중에 남아 있는 서체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국가에서 쓰는 예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 대중들이 그 행정문서화에서 관리들이 썼던 문자하고는 좀 다른 얘기다. 일자에 이어서 속자가 보고서 꼭 그 자유를 알 수 있는데 반하여 초서는 각인각색일 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 같은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초서가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초서의 자전을 보면은 행서 쓰는 법도 사람마다 같은 사람도 두세가 있었어요. 같은 사람들. 하여튼 미부리가 만약에 그 자기 이름자 쓴 불자도 낙관에 쓴 불자도 나이에 맞게 40대 쓴 불자, 30대 불자 좀 다르게 썼어요. 같은 거래도. 그러니까는 작품마다 또 조금씩 다르게 썼고. 그래서 본인이 써도 상당히 그 초나 행은 상당히 다르게 많이 쓴 게 많다. 이게 무의현에서 출토된 한대의 의간을 보면 이게 한목간 얘기예요. 규자 돌아올 규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썼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에서 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자인데 그 당시는 규자를 이렇게 썼다. 요건 아마 단순히 임창선님이 그 당시에 목간 자료가 별로 많이 안 나온 시절이에요. 이때만 해도 임창선님이 제일 초기에 나온 목간만 해도 1978년 그때만 해도 목간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아마 목간 서체를 임서라고 뭐 작품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는 우리 때는 내가 제일 먼저예요. 공시전의 전시장에 목간 서체를 임을해서 작품을 내고 목간 서체를 낸 거는 거의 아마 우리 또래는 내가 제일 먼저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그냥 본 중에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자료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요게 몇 가지 나온 자료 중에서 그 임창선님이 이제 지적하는 거고 지금은 이보다 훨씬 변화가 많아. 지금 뭐 자전을 보라고 막 이래 목간만 나온 자전을 보면 이 규자만 봐도 더 훨씬 여러 가지일 거라고. 예전엔 이런 자전도 없었으니까 지금 목간 자전이 따르고 있으니까. 세였으며 복자는 다시 복자는 이렇게 썼다. 이게 약간 초화됐죠. 여기는 초소거의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완전 초소예요. 지금 쓰는 초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섯 가지 썼습니다. 이것은 그 성격으로 보아 한 사람의 손으로 쓴 듯한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썼습니다. 같은 사람이 썼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썼다 이런지 같은 자를. 위진 이후 장초에서 금초로 변해지면서부터는 물론 더욱 여러 모양의 신형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등원초수는 일본 사람의 지금 그 육체대자전을 만들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대해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등원초수 씨가 초소자전에 보면 일본의 등원초수라는 서학자입니다. 초소자전에 보면 위자, 할위자는 24종의 이형 초소. 이거보다도 더 많아요 지금. 그 서로 다르게 쓴 초소. 초소 형태가 24개가 실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후한 때 초고. 초고는 원고 초고죠. 원고 급하게 쓴 초고. 또는 장주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장주는 그 상소문의 상소문. 장주는 황제한테 바치는 상소문을 이 장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상소문을 쓸 때 주로 초소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초소로. 또는 장주에 사용했다 하여 장초라는 명칭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장제 때 한나라 장제 때 두도는 지난번에 잠깐 나왔죠. 초소 여기 서부에서도 나왔는데 그 후한 장제 때의 그 후한 장제인데도 그 지역에 한나라 나라에서도 제후국이 또 있어가지고 그게 제나라 제자의 제의 재상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두도가. 그래서 그 이 두도가 장초를 그 굉장히 잘 썼다고 그래요. 장초를. 그래서 이 두도가 그 지금 상소문을 초소로 썼다 해요. 이것이 맞은데요. 두도가 장초를 창제했다는 설까지 나왔으나 초소는 벌써 소존시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이며 일정한 시기에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도는 채원과 함께 초소의 명가로 처음 등장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장초를 잘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자꾸 저 서부에서 나오는 장지 이걸 대단하게 장초를 잘 쓴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장지도 그 두도의 장초를 배워서 장초의 대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원은 지난번에도 나왔죠. 이 사람도 그 후한 때 사람인데 이 두도는 생년월일을 몰라요. 생조를. 그래서 주로 장제 때 그 재상을 지냈기 때문에 장제 때 사람으로 보고, 채원은 그 후한 때 저 두도보다 조금 늦게 그 AD 77년부터 142년, 그러니까 후한 AD 220년이 AD 200년이 한나라가 멸망시키니까 그 거의 후한 말기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유명한 게 최자옥이라고 자가 자옥인데 최자옥 자오명이라는 게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 그 금장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데, 그래서 자오명의 제 효시가 채원이다. 한나라 채원이 그 자오명이라는 문장이 그 효시로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도 저 채원 이 두 사람이 초소로, 특히 이 장초로 유명한 명가를 등장했다. 그 다음에 초의 실용성. 초소는 실용적 필요에 의하여 생겨났고, 그러니까는 주로 관리들이 문서에 빨리 쓰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맞고, 일반인들도 무슨 시장에서 장사할 때나 창조할 때나 이렇게 할 때 기록을 남겼을 경우에 빨리 쓰게 된 연유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실용적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초고, 원고를 쓸 때 제일 처음 빨리 쓴 것이 초고죠. 초고. 그 다음에 장주, 상소문. 그 다음에 척독은 편집글. 이게 다 빨리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초고, 장주, 척독 이런 데서 어떤 한진대에 쪼여왔던 것은 한진대의 목간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목간이라는 게 주로 행정 관리들의 행정 기록 문서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런 데 나면 초고가 되고 무슨 상소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장부죠. 장부.
위진 이래의 글씨가 모여져 있는 법첩을 보더라도 위진 이래의 법첩이라는 게 주로 관찰이에요, 그죠? 왕이지 뭐 서첩 뭐 이런 서첩이 전부 위진 이래의 법첩인데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주로 법첩은 거의 그 상당히 그 이왕 뭐 왕이지나 왕원지나 다 남아 있는 거 보면 그 초소 관찰이에요, 관찰. 남아 있는 게 관찰 글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척독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주로 법첩에도 제일 많이 실려 있는 게 척관이 척독이에요. 17접의 예와 같이 왕이지가 쓴 17접이죠. 예와 같이 척독이 주를 이뤘고 급치장은 예, 그 쓰레기 좀 급해서 이게 마커. 미안합니다. 딩님 교수. 이저 급치장이라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이 급치장이 그 약간 저 장초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초 글씨로 급치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급치장이라고 하고 급치편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 한나라 때 사유가는 그 사람이 그 지은 자서의 글자 일종의 지금 서체자전이나 같아. 서체자전이에요, 자전. 이 자서인데 그 네 권으로 돼 있고 그 대개 무슨 책이냐면 일종의 어린이들 교과서예요. 일종의 자서. 글자를 그러니까 그 초심자의 식자, 자를 알아보게 하는 글자와 서법을 위해서 그 만든 책이다. 그래서 옛날 그 교과서나 같다. 그리고 그다음에 천자문은 양나라 때 그 이건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도 전 남북조 시대 그 이후에 지은 거죠. 효경은 그 경서 중에 하나인데 원래 공자가 그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문장인데 정자가 원래 효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 주장을 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정자예요. 정자를 위해서 효도에 관한 말을 기록한 책이다. 효경은. 그 등 전적 그 초사에 쓰인 일도 간혹 있으나 이 초사라는 거는 베낄 초자에 베낀다. 그러니까 기록 책들을 예전에 인쇄물이 없었으니까 필사본이에요, 일종의. 그죠? 우리 옛날 필사본 있잖아요. 인쇄술이 없으니까 기존에 책을 빌려다가 그대로 자기가 기록을 해서 그대로 책을 베끼는 건데 그 주로 이제 그 전적을 전적을 베낀다 이 말이죠. 초사에 쓰인 일도 간혹 있으나 이것은 초소의 교본으로 쓴 것이요 독본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급치장이나 천자문의 효경 등은 그 초소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있거든. 천자문도 장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 해자로 저 왕이지나 이런 데 쓴 것도 남아 있는데 이 장초 때 천자문이 남아 있습니다. 장초께. 그리고 급치장도 장초께 남아 있고. 그러니까 효경도 그래서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것은 그 초소의 교본을 쓴 것이요 독본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자체를 알기 위해서 또 남은 책이다 이런 얘기죠. 한국에서는 척독 이외에는 관부의 기별지, 이쪽 관공서의 기별지라는 것은 속기록의 속기록, 빨리 쓰기 위한 속기록이다.
기별진에 있는 속기록이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 관보 같은 건데 이제 그 관부에서 관리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그 돌려서 보는 거죠. 안에서 뭐 임금이 무슨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대통령이 무슨 주제를 하면은 바로 뭐 만들어서 밑에 돌리죠. 그런 거로 이제 급히 빨리 봐야 되는 관리들이 빨리 봐야 되는 그런 일종의 속기록입니다. 각 중앙관서에 그 등록 등을 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 중앙관서에서 일종의 이 등록도 이것도 백길 등자에 백길 등자 등산할 때 쓰는 백길 등 그러니까 똑같이 베끼는 기록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베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초소로 써 있던 것이 그 편지글 외에 중앙관서나 관부에서 쓰는 기별지나 그 등록 등이 주로 남아 있는 거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는 오늘의 속기록과 같은 성격의 것이요 일반용은 아니었습니다. 실록에 쓰던 것은 상례에 불과하며 이것으로 전적의 초사 또는 인쇄 등 문자의 주 목격으로는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만일 초소가 전예나 마찬가지로 서체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위 정시 석경에서 초까지 넣어서 사체 석경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나라 정시 석경이 3체로 돼 있어요. 3체로 돼 있는데 초소가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소는 지금까지도 정시 행정 문자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초소가 현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반 관찰이나 지금처럼 뭐 속기록이나 이런 뭐 중앙관서에 쓰는 등록이나 이런 거에 급하게 기록하는 글에는 썼지만 정식으로 서체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어떤 거로는 지금 쓰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째서 초소는 전예 해와 마찬가지로 상용자로서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이 귀일되지 못합니다. 가양이 일정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정립을 못 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어떤 통일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계속 전형이 상당히 서보가 그래도 초소의 전범으로 보는 겁니다. 초소의 이 서보에서 나오는 초소들이 전범으로 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뇌를 해가지고 초소가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하냐 어떠한 문체 서체로 하나 통일을 시킬 거냐 전망 예사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민국에 들어와서 그 우임이 그 초소를 표준 초소선을 만들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초소 운동을 상당히 우임이 벌였는데 이것이 이제 초소를 어떻게 보면 표준화시켜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활용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문자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게 정립이 되기만 하면은 그 빨리 간략하게 쓰는 것일수록 효용성이 더 크죠 사실. 획수가 적을수록 효용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초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렵다 정립시키기가. 그리고 같이 쓰는 게 또 많아. 지금 중국이 간체자가 지금 혼동이 오고 어려운 점이 다른 뜻의 가진 글자를 한 가지 통일하는 게 많다고. 요새 간체자가. 그게 이제 혼동이 온다고. 그래서 기존에 그 써오던 문자를 뭐 세 개, 네 개를 썼던 거를 어느 한자로 통일을 해서 그거로 그냥 통일했기 때문에 그 기존의 문화를 다 흡수를 못한다. 과거에 있던 문화를. 그게 또 문제가 있는데 좀 초소도 그런 점에서 아주 맹점이 있죠 지금.
하나는 초소는 난해의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보기 힘들다 말이죠. 해놓고 따로 자공부를 따로 해야 돼. 저 해서 하나만 알아가지고 해서만 알면은 행선은 알 수가 있는 거네. 행선 따로 공부를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해서만 알면은 예서도 따로 자연공부를 안 해도 무슨 잔지는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전서까지 소급해서 따로 안 배워도 알 수가 있어. 근데 초소는 해서만 가지고는 모르는 게 많아. 그게 그래서 그게 아주 난해한 문제다. 그래서 얘가 전에서 나왔으나 전의 형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형태는 그대로 있죠. 필행만 구부려진 게 바로 세워지고 뭐 구부려졌던 게 내놓고 뭐 그래서 그 형태만 긴 소존이 장방형에서 정방형이나 옆으로 장방형으로 되면서 획이 좀 간략하게 된 것뿐이지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죠. 해가 예에서 나왔으나 자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초는 전과 예를 극단적으로 대담하게 간소화했기 시켰기 때문에 예와 해를 아는 지식으로 초를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문자를 조회하는 정도의 뭐 대강 아는 거 이런 거 조잡하다 이런 뜻인데 문자를 대강 아는 거, 대강 아는 정도의 일반 독자에게는 도저히 불가한 것입니다. 가령 상하가 이렇게 찍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건데 하나 둘 세 획인데 요거를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이렇게 써왔죠. 위에가 하나 두 획이니까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쓴다. 상자는. 그러니까는 상자는 위에 두 획을 두 점으로 보고 석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하자는 위에 한 점이 하나 기니까 하나 찍고 밑에를 두로 집어서 거꾸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자를 알아가지고 이자를 알 수가 어렵죠 지금. 이제 따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었겠구나. 그래서 초소는 해행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핵을 어떻게 간략하고 뭐로 없애가지고 생략해가지고 나왔다 하는 얘기를 알아둬야 초소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무슨 서자 같은 글 서자를 아는데 이거 초소화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뭐 행서를 약간 흘려 쓰는 거를 썼다. 그리고 뭐 행서를 쓰는데 이렇게 해서 한 획을 빼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하나 생략하고 행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결국은 초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 큰 해가 살리고 밑에 이 나리를 하나 그은 거죠. 이렇게. 나리를 하나. 다 생략하고. 그리고 내려긋는 거 하나에다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서가 바뀐 거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거 하나 살리고, 그죠? 요거 둘 살리고, 요 밑에 하나, 둘, 셋을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만 넣고 밑에 하나 그은 거를 나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결국은 이렇게 바뀌으니까 이런 논리를 알아야 요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략했냐는 거를 그냥 초소를 그냥 무조건 외는 것보다는 해행을 거쳐서 해행해서 어떻게 생략을 해 들어왔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공부는 같은 자리에도 어느 변에 우측으로 붙을 거냐 좌측으로 붙을 거냐 같은 변이라도 또 밑으로 붙을 거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자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성 이런 것까지도 알아둬야 초소를 이해한다. 지금까지 서보 보면서 그런 예를 많이 봤죠. 지금까지. 상하가 이렇게 된 것은 수긍이 갈 수도 있겠으나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위에 핵을 두 핵에서 밑에 한 핵을 찍고 하자는 위에 핵을 하나 넣고 밑에 두 핵을 찍어서 석점 찍었으나 사가 이렇게 되고 경이 이렇게 되고 무가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추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4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돌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긋는 핵을 따로 긋지 않고 요거로 한 거예요. 여기서 긋지 않고 그리고 요 위핵을 다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요 위에 택을 하나로 하고 나머지 요거를 요렇게 그있는 거예요. 위에 택을까지 넣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붙인 거죠. 요거를 정상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위에다 이걸 넣으면은 알 수 있겠죠. 이건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민간머리를 이렇게 하나 넣고 밑에 거 이렇게 된 것까지 넣어서 돌립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요 입구를 하나 또 늘린 거죠. 그리고 위에 이거는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점을 찍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초는 한 핵, 두 핵이 들어가서 다른 글자가 되죠. 다른 글자가 된다. 그 원리를 초 공부는 그 하행을 알고 하행해서 어떻게 얼마큼 뭐를 생략해서 바꿨냐는 것을 하나하나마다 추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자형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 같은 경우 아까도 나왔는데 경은 이렇게 그거는 처음에 병이나 향이나가 이게 하나 둘 셋이 돼 있으니까 요 마지막 요거가 지금 요렇게 되죠. 요것도 사실은 요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초로 본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구분 보니까 요거를 하나 둘을 점으로 보자. 점으로 찍었어요. 이거 요 점, 요것도 점. 그리고 맨 끝에 요걸 넣은 거죠. 요걸 연결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향자도 그렇고 경자도 그렇고 말 뜻에 따라서 초기에는 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다가 하나를 찍고 점 하나 찍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두 자 다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많은데 구분한다고 그러면 경자는 그냥 이렇게 쓰고 향자는 점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 그 다음에 무가 무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도 지금 이렇게 전자인데 이게 지금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이거 전체를 셋으로 본 거예요. 가로 긋는 거예요. 그죠? 셋으로 본 거예요. 이건 하나 둘 셋으로 가는 걸 보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점이 있고 그죠?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죠? 올려서 이렇게 셋을 긋는 거예요. 셋을 연결합니다. 그죠? 요거 가시째까지 한꺼번에 연결해가지고 하나 둘 요까지를 요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펴면서 이거를 이 마지막 택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올린 거죠. 이렇게 요걸 같이 요거와 연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려서 올리고 점을 넣는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거의 이게 따져서 그럴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원리를 조금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요거까지 놓고 이걸 연결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연결했고 그죠? 그리고 전부 놨다 찍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만은 이렇게. 이렇게는 어떻게 추리할 수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초소도 가만히 이렇게 계속 요새를 내가 이렇게 좀 보면서 느낌이 행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혹시 잘 모르겠는 거는 그 자전에 행서를 쓴 것만 쫙 맞아 있는 자전을 보면은 아 이게 초가 요렇게 쓴 자에서 나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전을 보면서 참 반복되면서 보니까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점이 있더라고. 초가 나오게 된 동기가 있구나 여기서. 그리고 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나온 이유도 행을 조금씩 다르게 쓰면서 초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쓰는 거야. 한 사람이 행서 쓴 거하고 초를 이렇게 보면 그 연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이제 초소를 조금 더 추론하면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므로 초소가 쓰여진 초기부터 초소 무용론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초소가 쓰기는 참내 초기 예부터 초소가 도저히 그 문자로서의 활용 가치가 어렵겠다 하는 이론을 내세웠다 이거죠. 그게 누구냐면 조일이 후한 시대의 조일이 비초소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안의 영제 시대 때의 학자인데 조일이 그 자가 원숙이고 자가 원숙이고 문헌 명사다. 그러니까 상당히 학자였다는 얘기죠. 문헌 명사였다고만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비초소론에 그 여기가 있죠. 그에 의하면 초소는 진의 말기에 형법이 가혹하여 재판의 문건이 빈번하고 전쟁이 잦아서 군기 문서가 파급히 왕래하였기 때문에 긴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편리한 방법을 택했을 뿐 성인의 성자에 그게 성인 성자 이렇게 쓰니까 이게 무슨 단지 모르세요? 성인 성자 성인 그러니까는 성인이라는 거는 훌륭한 선비나 뛰어난 그 대덕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신과 유의되는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다 이거죠. 그게 원문이 그 밑에 작게 쓴 거예요. 그게 부 초소지 흥야 대제로 초소가 흥했다. 대개 진말서부터다. 초소가 생긴 게 집에 진말서인데 그런 후로 그 형이 재판이 있어가지고 형이 엄격하고 아주 준엄했고 형벌이 준엄했고 기강이 엄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강밀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관서가 번용이다. 용자 이렇게 쓴다. 용자인데 이것도 번잡하다는 뜻이에요. 번잡할 용자인데 아주 문서가 빈번해서 왕래가 빈번해서 아주 복잡해서 많이 번잡해졌다. 그리고 전쟁에서 전공이 많이 또 전쟁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전공 기록이고 뭐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졌다. 아울러 만들어졌다.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소리가 빈번히 서로 왔다 가는 게 교치 아주 뭐 빈번해졌다. 그런 얘기고 우격이 분비하다. 우격이라는 소리는 이 기도자에다가 그 경문이라는 글자잖아요. 격자인데 우설하고도 써요. 우격이라 써요. 우설하고도 쓰는데 이거는 그 아주 급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주 급한 문서다. 문서를 띄우면서 아주 급한 문서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새 깃털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그 문서에다가 새 깃털을 넣어가지고 이거 가면 그 날아간다는 뜻에서 새 깃털 넣겠지. 새 깃털이 빨리 날아가듯이 해라. 그래서 새 깃털을 거기다 꽂아가지고 보내는 경문이다. 이 경문이라는 게 전쟁할 때 그 뭐 보내는 그 문서죠. 그게 이제 경문이다. 그래서 우격이 아주 빈번히 많이 서로 전쟁터부터 궁정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예초
예서가 초서화된 예초가 만들어졌고 그 위 예초가 만들어졌고 추급이 아주 그 급속히 그 변화되는 문자로 초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시 간이지 지라 그래서 아주 그 간략하고 간편하고 시 외형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 형태가 간이지지를 나타냈지만 글자가 아주 간편하게 보이는 것을 표시했지만 이거는 그 대덕이나 선인이 군자들이 허는 임무가 못 된다. 초소는. 그러니까 초소 비초로서론에 그런 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것을 삭제해버리고 획수를 줄여서 간이한 면만 취했으니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설을 배우는 사람들은 두도와 체온의 필법을 하도와 낙서처럼 신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까지 이제 그 뒤에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도는 얘기했죠. 동안인이고 자가 백도고 그 장초를 잘 썼고 장지의 선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체온은 동안의 장제 때의 사람이고 자는 자옥이고 장초를 잘 썼고 두도를 선생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죠. 이 하도와 낙서라는 것은 그 사망오제 때에 처음에 문자를 만들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자를 만들 때 그 활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만들었을 때에 그 이게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하도와 사망오제 때 그 문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것처럼 그 상당히 신비한 필법으로 생각한다. 근데 신비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하도와 저는 전설적인 어떤 문자를 만들어진 전설적인 얘기고 그것처럼 지금 장초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하였고 또 그는 아침 촉망 중이어서 초서를 쓰지 못한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초서를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자공부를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공부를 해야 무슨 따로 초서를 쓸 수 있으니까 그 한이 대도체 초서란 쉽고 빠른 것인데 이제는 반대로 어렵고 느린 것으로 되어버렸으니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였다. 이게 다 이제 그 조일이 한 얘기예요. 이 조일의 비난 가운데에서 첫째 문제는 그의 주관적인 문자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 하겠으나 초서가 도리어 어렵고 느린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말에는 확실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 미처 초서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장제의 말로 전해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초서의 운필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해석하고 있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않다고 봅니다. 같은 글씨의 법으로 쓴다 할지라도 초서는 획수가 줄어졌는데 어떻게 예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편지에 쓸 때 필요한 글자를 모두 초서로 쓰자니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글자가 많아서 일일이 다 조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미처 그걸 차라리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미처 새가 되어 쓰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성으로 이름 높은 장지는 그 사람도 그 후한 때 사람이죠. 후한 헌제 때 사람이고 저희 처보에 자주 나오는데 자가 배경이고 이 사람도 장초를 잘 썼다 그래서 장초에 아주 소성으로 읽는 거죠. 일컫는 사람은 송과쟁이가 떠받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름 높은 장지가 이럴 때야 초서가 실용면에서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네? 적어도 장지가 이런 말을 했을 정도면 이게 실용면에서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가 자명합니다. 근세 불세출의 서법대가인 우인, 아까 잠깐 얘기했죠. 대만의 그 민국의 표준 초소의 대가입니다. 서법의 대가고 주로 해행초를 다 썼습니다. 해행초. 그래서 원래 대만의 일종의 지금 우리 따지면은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운동을 제창하여 초체의 통일에 힘썼고 구주자들이 표준 초소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발전에 노력하는 줄 알고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자면 표준 초소가 활자화되는 단계까지 고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 연구 과정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과학문학만으로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진전 상황과 아울러 여기에 참가하신 표준 초소 관계 재연에게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한자계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초소가 본래의 목적인 실용면에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나 여기에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게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인 이 초소 연구회가 상당히 움직였는데 아직 근본적으로 초소의 틀을 표준 초소를 이거라고 딱 지금 내놓기는 지금 아직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 우임이 주로 우임 스타일의 초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 행소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하행을 썼던 거를 봐서는 또 문제점이 있다. 우임이 쓴 또 초소가 그런 점에 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소의 예술성과 장래의 전망. 초소가 일반적인 실용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이상과 같은 난점이 있으나 실용과는 별도로 그 예술성에 있어서는 다른 자체에 비하여 우월성을 갖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서체가 이제 특히 그 부성적인 면에서 조형적인 글자로 출발했죠. 그 상형자로 출발해서 만물을 일종의 형상화를 하면서 문자를 만들어서 회화적인 미연을 충분히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각골문에서 대전에서 소전을 넘으면서 회화적인 게 실용화돼서 예서로 넘어가죠. 예서로 넘어가서 근데 저런 이제 그러면서 일반의 실용면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일종의 문자화를 해서 그 일종의 그 행정 문서화되면서 그 오히려 반대로 각골이나 그 전서